주말이고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니까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빨리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부 부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면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여름방학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왜 이번이 마지막이냐면 내년 여름방학은 그 방금 강연 들으셨겠지만 뭐 해야 되죠? 수시 원서 준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수시 원서 준비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이제 구평이라든지 변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여름방학 때는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서칭도 해야 되고 뭐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그 5층에서 1학년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또 여름방학 강연을 하고 왔는데 1학년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는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방학 때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학년도 똑같아. 2학년도 기본적으로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방학 때도 더욱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마 학생들이 오늘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으로 수시냐 정시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시냐 정시냐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수시냐 정시냐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학원을 다니면 수시든 정시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나름 최적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직 지금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가 27학년도 대입이잖아요. 올해 지금 지난 4월 말부터 27학년도 주요 대학 모집안들이 지금 확정돼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만약에 수시정시 고민할 시간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27학년도 전형안 어떤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지 뭐 사실 지금 26학년도랑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어떤 것들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시정시 이런 거는 좀 별로 그렇게 아직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시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시 하니까 아이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도 정시해라 해가지고 정시라고 하는데 그거 선택하는 순간 공부 더 하네요 아이들이. 2학기가 멀리 있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수능을 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가 수시 공부, 그러니까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고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지 굳이 그거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학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잘 안 나오네. 자, 9월 25일 목요일. 혹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9월 25일 목요일은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일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가 이때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과의 차이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작년 1학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2학년들이 작년 1학년 때는 중간고사 추석 지나고 봤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암기 과목은 추석 때부터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올해는 지금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끝나요. 학생들이 매우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고 공부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2학기 때. 이번 여름방학 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게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부모님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9월에 모의고사를 봤고요. 10월 모의고사 볼 때가 중간고사가 막 끝났거나 중간고사를 시작할 때여가지고요. 10월 모의고사 성적이 엉망진창이고 성적 지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석 연휴 때는 모고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자, 일단 이때가 2학기 중간고사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방학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짜야 돼요. 일단 요거 첫 번째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과목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과목의 균형.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통 이제 강연을 많이 할 때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 균형을 좀 깨라. 이제 일단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수학은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부터는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인데 나머지 국어나 영어도 슬슬 챙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여름방학마저 수학 중심으로 하면은 2학년 때 국어 영어는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3학년 때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지금 2학년 자녀가 첫째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현재 고3이거나 그 이후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3 돼서 갑자기 국어 영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습관이 안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의 균형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수학은 일단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번 방학 동안에 국어든지 아니면 영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국어 영어 중에서. 대신에 어떤 과목을 선택과 집중해야 되냐? 잘하는 거를.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된다. 영어를 하기보다 국어를 더 잘 나오게. 이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나는 국어보다 영어가 좀 낫다. 그럼 영어를 더 빡세게. 고2 거지만 고3 것도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특강이랑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년이 끝나고 내년에 이제 3월달 고3 생활 시작할 때 국영수 중에서 최소 2과목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지난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 생기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주요 과목 중에서 2개, 탐구 중에서 하나. 그래가지고 최소 3과목 정도는 등급 관리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 막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일하게 국어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면 내신 대비 때만 하고, 내신 대비 끝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수학 정도만 막 풀고. 근데 여름방학 때부터는 국어든지 영어든지 하나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국어 해야지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봤던 내신 성적,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점수,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했던 어떤 습관, 자기 과목에 대한 어떤 기호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재를 선정하고, 교재를 별도입니다. 학원 교재 말고요. 교재를 선정하고 이거를 완료를 해야 돼요. 책 한 권을 확실히 끝내자. 한 권은 이번 방학 때 한 권을 확실히 끝내자. 제가 우리 재원생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 중간고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들한테는 교육을 한번 했어요. 우리 재원생들은. 근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재원생들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다음 주 주말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책 한 권 좀 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물어보시든지 책 좀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있는 책을 못 풀었던 걸 풀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책만 사놓고 못 풀었던 게 있으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끝내자. 일단 과목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자, 요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진로. 여기서 이제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문이과 말고요. 문이과는 정해졌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정해졌는데 내가 어떤 계열로 갈 거냐, 뭐 상경 계열로 갈 거냐, 정경 계열로 갈 거냐, 어문 계열로 갈 거냐, 뭐 공학 계열로 갈 거냐, 계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와주는 게 지금 뭐냐면은요.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이러닝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만든 사이트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과목 선택 있지 않습니까? 네, 과목 선택. 제가 왜 지금 이 계열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저기 고1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본사 입시연구소 박성진 컨설턴트가 강연하는데 사실 한 30분 얘기하고 왔거든요. 1학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더니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보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 어떤 거 중심으로 보는가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은 주업이 맨날 입학 사정관들하고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학종은 무조건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건데 교과 전형에서는 세특 보는데 세특도 보지만 그 학생의 이수 과목 어떻게 흐름으로 공부했는지까지 다 뜯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 얘가 A라는 흐름으로 과목을 이수했는데 계열은 안 맞는 거예요. B야. 그러면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교과 전형에서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학종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학종은 이런 거 안 보는 거잖아요. 원래 학종은 얘가 무슨 과목 이수했냐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조금 아주 거칠게 표현해가지고 등급이 깡패예요. 등급 높으면은 그 순으로 커트해가지고 애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1학년 애들 때문에 1학년 애들 때문에 1학년 아이들의 내신이 지금 5등급 체제잖아요. 그렇죠? 5등급 체제고 막 과목 선택도 다채롭고 하니까 옛날처럼 교과 전형으로 내신 등급만으로는 애들 뽑기가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내신이 5등급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거르는 장치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종이야 뭐 어차피 보던 대로 보면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교과에서도 서류를 보자. 그죠? 서류를 뭘 볼 거냐? 특히 세특 중심으로 보자. 세특 당연히 좋은 말 써 있을 테니까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 이 아이의 과목 이수 그 흔적을 보자. 어떻게 지금 이수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학년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죠. 이미 다 결정해 놨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계열 정도는 정해놔야 만약에 내가 계열을 정했는데 내가 선택한 거랑 어느 정도 맞구나 뭐 그러면은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계열을 정했는데 내가 선택한 거랑 뭔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좀 맞춰서 해볼 거냐 아니면 안 맞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이 흐름대로 가고 성적으로 밀어붙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고민해야지 수시냐 정시냐는 거는 덜 중요한 문제예요. 대학에서는 지금 이걸 봅니다. 대학에서 너 수시하고 정시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들어왔어? 전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놀라운 얘기 하나 들었는데 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인원 확 줄인다고 합니다. 지금 30% 정도까지 대학에서 더 줄인다.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이거 공감하시겠지만 몇 개만 더 맞으면 학교가 바뀌잖아요. 그게 나간대요. 그렇게 학교 충성도가 낮다. 근데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은 충성도가 높잖아요. 더 줄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너무 정시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세 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여기 보면은 3번에 표준 시간표라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좀 잠깐 보실게요. 자 표준 시간표 1부는 저기 날짜 몇 개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지금 재원생들, 우리 지금 학원을 현재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재원생들은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은 7월 7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2학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신규 부모님들은 14일에는 들어와야 돼요. 일단 왜 그러냐면 7월 14일부터 이제 새 교재가 수학은 새 교재가 들어가고 수학 새 교재는 7월 14일부터고 국어 영어 새 교재는 바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4일부터 왔을 때 국어 영어 진도 어떻게 하냐 뭐 걱정하실 텐데 국어 영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수학의 문제지. 그리고 수학도 기존 재원생들은 교재는 새 교재는 아니지만 새 교재에 준하는 컨텐츠로 바로 2학기 과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들 방학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적인 학원 다니는 시간과 동일하게 저녁은 7시 때부터 10시 때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시 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하나 이제 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좀 메모 부탁드릴게. 올해 지금 방학 좀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제 저기 수원여고는 많이 없는 2학년에는 많이 없는데 수원여고가 7월 31일에 개학하고요. 곡정고가 8월 1일 날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썸머스쿨 레벨업 오후 특강이 있어요. 오후 특강이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오후 특강 개강.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아이들. 원래 21일부터였는데 금요일로 앞당겨졌다. 기존의 재원생들은 요 내용으로 다 이미 프린트들 배부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지금 신규 지금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 설명회 끝나고 1등 데스크 가서 특강 프로그램 좀 주세요. 시간표랑 다 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 문서 다 뽑아놨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자, 7월 18일부터 특강이 들어갑니다. 특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특징이 방학들이 좀 이렇게 개학들이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8월 뭐 이렇게 11, 12, 13 이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진행되는 특강은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웬만하면은 8월 8일 금요일에 끝내는 걸로. 이때 거의 한 90% 정도가 끝납니다. 이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강좌들만 8월 한 10일, 12까지 하는 강좌가 있는데 대체로 이때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오후 특강은 이때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간표로 돌아오시면은요. 7월 21일부터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to10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6번, 7번 저녁 때 진행되는 국영수 수업과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되는 수업은 일부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라진 게 오전에 자습이 있고 오후에 국영수 레벨업 특강과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 받으신 프린트 중에서 좀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고2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하고 저희 정규 강좌랑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국어부터. 자, 그럼 국어는 정은 저녁 때 하는 정규 수업, 특은 오후에 하는 특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은 2학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수능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원 시내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뭐를 배우냐면은 학교에서 독서를 시작해. 독서가 뭔지는 아시죠? 독서는 비문학입니다. 독서를 교과서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 중요한 게 교과서 지문으로 시험이 안 나와요. 교과서는. 왜 그러냐면은 왜 교과서로 지문으로 시험이 안 나오냐면은 지금 지금 현재 고2가 2015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쵸? 문제 낼 게 없대요. 더 이상.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건성고등학교도 수능 특강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국어는 독서를 나가는데 어떤 책으로 진도를 나가냐면은 EBS 수능 특강 자체 제작 교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에 사실 지문이 많잖아요. 그게 원래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낼 수 없으니 수능 특강 지문 중에서 중요한 지문들, 그것들만 저희가 자체 편집한 책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도 되고 내신 준비도 되겠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주제가 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자주 이제 활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핫하게 나오는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가상화폐가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금융 쪽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부동산에 관한 지문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 특강은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언매. 이거는 이제 문법 특강입니다. 3학년 그 교과에서 언매하고 화작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저기 뭐야 아이들한테 그래도 3학년 때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언매 특강이 있고 또는 문학 심화. 자, 문학 심화라고 해서 이거는 수능 특강 다음이 수능 특강 다음이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 주요 작품을 선정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2학년 2학기 때는 비문학만 공부해요. 사실 1학기 때 애들이 지금 문학만 시험 봤거든요, 지금. 근데 3학년이 되면은 언매하고 화작만 하거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문학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내년에 고3 되었을 때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 시험을 보든 웬만한 작품들은 다 본 작품들이에요, 이제. 나는 문학을 좀 확실히 끝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선택하면 되고, 나는 3학년 때 언매를 선택하고 수능도 언매를 봐야 돼. 근데 지금 문법 안 한, 만약에 이번 여름에도 문법을 안 하면 아이들이 문법 공부 안 한 지가 1년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는 지금 정규 수업하고 특강이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마찬가지로 정규하고 특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규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이제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준으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고2 2학기부터 고3 초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는 반은 이제 제작 교재, 이건 제작 교재고요. 그 다음에 요 반들은 이건 시중 교재입니다. 시중 교재 중에서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모의고사 지문들만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 때는 뭐 중심으로 공부하냐면은 독해와 어휘. 자, 요거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특강으로 진도 나가는 특강이 있고, 하나는 어법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서술형을 준비하는 특강. 이거 중에서 본인이 혹시 영어 조금 더 끝내고 싶다 싶은 사람은 하나를 더 들으면 돼요. 3학년 과정 먼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특강 저기 선전물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뭐 주요 소재편, 중요한 소재들 골라서, 그러니까 영어 특강은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국어를 영어 버전으로 바꾼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3학년 어차피 3학년 1학기 때는 국어하고 영어 시험 범위가 다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나 이런 거를 잡아놨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영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단어 암기예요. 단어 암기인데 단어 암기를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500개 외운다, 뭐 10,000개 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학 때 매일매일 30개라도 외운다.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거는 그 외우는 시간이 픽스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매일 언제부터 언제는 단어 외우는 시간이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을 꼭 고정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필요합니다. 3학년 때 가가지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해야 되겠지. 그거 안 되는 게 영단어 때문에 안 돼요. 왜 영단어 때문에 안 되냐면은 영어를 이렇게
그 좀 등한시하고 이제 집중력 있게 하지 않으면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 영단어 외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암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까먹는 데는 시간을 더 빨리 까먹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번 여름 방학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단어 암기해서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거, 기르는 거. 저도 강조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사실 뭐 영어 단어 암기를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밥 먹을 때라든지 이렇게 잠깐씩 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지 말고 본다 하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그 봤던 거를 꼭 한번 집중해서 보는 습관을 갖고 이거 다시 한번 정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들 다 우리 대학 가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국어 공문 저는 국어 가르치니까 국어문학까지만은 이제 나머지 이공계열이나 다른 학과들은 원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영어 해야 됩니다, 아이들. 영어 단어 암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국어하고 영어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번 여름 방학까지 놓치면 진짜 힘듭니다, 내년에.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좀 올해 이번에 방학이 너무 빠르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도 빠르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수학은 저희가 한 4년 전부터요 그 수학 집중 이수라고 해가지고 2월하고 그러니까 2월 윈터하고 7, 8월 썸머 때 진행되는 오후 특강에서 수학은 좀 의무 특강으로 저희가 밀고 있어요. 왜 밀고 있냐면 정규 때 나가는 진도하고 특강 때 나가는 진도하고 진도를 좀 합쳐가지고 최대한 좀 2학기 과정을 좀 많이 나가자. 왜 그러냐면은 누구는 특강을 듣고 누구는 특강을 안 들으면은 진도를 못 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특강을 안 들어. 얘네들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학은 좀 푸시 차원에서 4년 전부터 저희가 좀 의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진도를 나가냐면은 자, 뭐 알고 계실 텐데 2학년 때 공부하는 1학기 수학이 수1이고 2학기 때 이제 수2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1에서는 함수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심화학습을 했고요. 수2에서 이제 미적분을 배워요. 여기에서 미적분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수2가 어떻게 단원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얘는 연계된 게 아니에요. 독립성격. 그리고 이제 여기가 미분이고 여기가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미분 밑에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겁니다. 미분입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딱 여기까지. 아이고 제가 손을 잘못 껐네. 여기 딱 반절이겠죠. 반절.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미분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쉽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딱 여기 반절까지만 하면 애들이 착각을 해요. 할만하네.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여름방학 때 이 빨간 선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어려운 것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처음에 균형을 얘기했냐면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쉬운 편이니까 국어 영어 쪽에도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수학도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도 미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미분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기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8번에 수업 교재하고 내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업 교재와 내용 뒤에 넘겨보시면 그 특강 마지막에 있습니다. 8번에 수업 교재와 내용. 자, 일단 지금 현재 제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이제 MG1, MG2, MC반, MD반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관리하는 우리 스카이 5반 학생들. 스카이 5반은 이제 각 반에 좀 흩어져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동 수업을 합니다. 일단 편의상 1반, 2반, 3반, 4반이라고 하겠습니다.
1, 2반은 처음이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도함수의 활용, 여기가 미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 2반은 미분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는 내려간 거고, 자, 그 다음에 3반, 4반. 3반, 4반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도함수의 활용이 1, 2, 3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반은 여기까지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반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 아니면 2까지예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 2에서 중간을 걸칠 수는 없으니까 1이냐 2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3, 4반은 현실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를 확실하게 끝내는 걸 현실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강으로 이제 3까지 나가는 거죠. 특강으로 3까지. 예. 특강으로 3까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G 원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선행을 좀 많이 했던 반이거든요. 그래서 MG 원반은 확통도 진도를 나갑니다. 특강에서. MG 원반은 확통의 1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 그쪽 파트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MG 원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번처럼 그 방학 이벤트가 없었으면은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더 진도 쭉쭉 빼고 많이 나가. 작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끝나고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많이 봤거든. 아니 저 진도를 좀 꽤 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진도 수업하고 특강 내용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설명회가 이제 26학년도 그리고 27학년도 이제 수시 핵심 이슈와 지원 전략인데, 사실 지금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제 부모님은 고3 쪽이잖아요. 당장 원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2학년 부모님들도 곧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를 이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냐면은 타임테이블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계열 결정은 좀 해놔야 된다. 어느 계열 쪽으로 갈 건가. 그게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계열 결정이 좀 되어 있어야 아이가 전형 계획안들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뽑는지,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덜 중요한 것만 고민해요.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저는 그 계열을 꼭 다시 한번 결정해라,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얘네 지금 2학년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부터 2학기 때까지가 고등학생들이 공부 제일로 안 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왜 안 할까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고3 되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놀고 싶어. 진짜 그래요, 애들이. 정말 그럽니다. 진짜. 아마 내일 저녁 때 밥 먹는데 엄마 나 방학 때 학원 좀 쉬면 안 돼? 아니면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쉰다는 말은 본인도 양심에 찔리니까 인강 끊어, 인강. 그게 쉰다는 얘기입니다. 인강 좀 끊어달라고. 그러면은 틀린 말, 나 인강으로 뭐 과탐 한번 다 끝내야 되겠다고. 뭐 이거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들이 고3 여름방학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혹시 여기 고1 자녀 두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아니 뭐 중등 자녀 두신 분 많이 있으시네. 제가 그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내신이 5등급인데 이거 변별력이 없었더니 변별력이 있대요. 저희 컨설턴트가 왜요 했더니, 그러니까 상위 공부 되게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올 1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해가지고 덕후들이 있잖아요. 특정 과목 잘하는 애들. 걔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신 관리가 수월한 학교로 전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있다, 뭐든지 간에. 저도 진짜 그렇다. 이 1학기 끝나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수원 2구역에서는 그래도 수원, 창현, 효원, 유신이 좀 내신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그 내신 그 평균 등급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성국정 이런 데는 전교 1등 애들 그 내신 평균 등급이 거의 1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효원, 창현, 수원, 유신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올 1등급 많은 애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가 찬스이자 기회예요. 지금이. 그리고 그 제가 여기서 다녀서 오랫동안 일해보면서 학생들 상담해보고 해보면은 어느 등급대 아이들이 제일 그 방황하고 고민을 많이 하냐면 몇 등급대 애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할까요? 4등급. 그러니까 3등급 한 저기 뭐야 3.8등급에서 4.2등급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인데 계속 그 등급대만 나오는 애들. 가끔 모의고사 보면은 3초까지 나오는 애들이 차라리 내신 그냥 안 하고 정시만 해야 되겠다. 그냥 인강 듣고 그냥 너무 뭐 수행이랑 이런 것들 다 비효율적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자 보세요. 수원 수투가 2학기 때 준비하는 수원 수투가 수능에 75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는 미적 확통 기하는 이제 선택 과목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불리를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정시를 준비한다면 정시를 준비했을 때 같은 만점이라면 확통보다 미적 선택했을 때 표점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 만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2학기 준비해라. 그래서 국어, 내신, 비문학만 시험 봅니다. 수능 준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2학년 때 만약에 학교에서 화작을 한다. 나는 엄매할 건데 그렇지도 시간표를 그렇게 짜지도 않겠지만 국어 독서예요. 영어 똑같죠.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니 국영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맞추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방학 때 탐구를. 탐구는 어떻게 좀 고민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냐면 올해 우리 저기 재수반에 저희 재수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수생 이슈가 뭐냐면 그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한 과목을 사회 보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과학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수생들이 물화 생지 중에서 생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생지 중에서도 하나를 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빼고 넘어온 사회가 바로 사회문화. 그래서 제가 저희 재수반 부원장님께 들은 얘기로는 사회문화만 재수생들이 3개 반이나 있다. 그러면 문과 애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죠. 기존에 사회문화 듣는 애들은 문과생들 그대로고 이과 애들이 넘어온 겁니다. 지금 사회문화가 있다. 사회문화가 있다. 그럼 제가 이 말은 내년 3학년 선택 과목에 사회문화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자연계열 학생인데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1, 2등급대가 나온다 라면은 굳이 사회문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에서 수시 쓸 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4등급대 학생인데 과학에서는 전혀 뭔가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계약하고 그때 한 번 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하고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이게 좀 많이 보는 과목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이 이제 뭐 물화생지가 있으면 문과 쪽 어머니들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물화생지가 있으면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2개 아니면 3개 선택했어요. 뭐 효원고 과중반이면 4개 선택했겠지만 그러면은 자 2학기가 되면 자 1학기 때는 이제 물리화학이 어렵고 2학기 때는 이제 생지가 어려워져요. 생지가. 2학기 때는 생명과학하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생명에서는 유전 파트너로 들어가고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행성이랑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렵거든요. 별자리 이런 거 들어보면은
상대적으로 물리랑 화학은 1학기보다는 많이 슬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선택 과목에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있다고 한다면 2개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적어도 기말고사 범위까지는 좀 선행을 좀 해놔야 됩니다. 한번 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은 탐구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들으면 계약하면 다 까먹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으면 계약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기말고사 범위부터. 거꾸로 해서 앞으로. 지금 탐구 단과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과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더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물화, 생지, 진도를 지금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바로 이제 2학기 과정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2학기 거 중간고사 대비 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기말 범위부터 뒤에서 나가고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볼 때쯤 그러니까 개학이나 중간고사 볼 때쯤 맞춰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앞에 거를 다시가 아니라 다시라고 하네. 처음 내용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우리 학원에서 탐구 단과를 듣지 않고 인강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처음이 아니라 뒷부분 쪽을 듣고 앞으로 와라. 왜 그러냐면 처음만 듣고 말면은 처음만 듣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탐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사회문화, 그 다음에 한국지리, 그리고 생활과 윤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윤도 많이 어려워한대요, 아이들이. 사상가들 이론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니까 내년에 요 과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문과 학생들은 탐구는 좀 그렇게 좀 아직 중요하진 않다. 괜찮고 일단 국영수에 집중하되 계약하기 2주 전쯤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좀 공부해라. 2주 전쯤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국영수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다른 내용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가 5분 있다가 1층 상담실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대응해 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